10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고 김정은이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 박사,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홍국기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1주년을 맞아서 사실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좀 예상이 빗나간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아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나 기습 도발과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2013년만 제외하고 매년 10월 10일 0시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참배 소식이 없습니다. 또 통상 기념일 전날 열리는 중앙보고대회 소식이나 기념일 당일 개최되는 열병식 등의 대규모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날 현재까지 동향이라고 할 만한 건 노동신문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를 중심으로 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는 점, 그리고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고려연방제 창립 방한 제시 36주년이기도 한 이날에 고려연방제가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한 점 정도입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10주년 되던 날이었던 지난 9일에도 역시 잠잠했습니다. 평양 방송을 통해 이전과는 새로운 내용의 난수 방송을 내보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난수 방송은 올해로 약 16년 만에 재개된 이후 8번째입니다. 네. 다만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북한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 구조물을 설치해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이 사실상 비상 상황 속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긴장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배 보도도 없고 지금까지 열병식 보도도 없는 상황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핵실험장에서도 그렇고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뭔가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습 도발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동창리 기지에 가서 세우는 시간, 연료 주입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핵실험 같은 것은 자기들이 기술적 진보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5차 핵실험이 10킬로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전략 도발은 아무래도 장거리 로켓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네. 북한이 무수단이라든가 노동 또는 스커드 같은 이렇게 중거리 이하의 도발은 언제라도 자기들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북한에서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해군이 지금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 해역에서 대북 무력 시비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전개가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미해군이 10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자 한반도 전 해역에서 연합해상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불굴의 의지라고 이름 붙여진 훈련인데요. 한미해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동시에 대북 무력 시위 차원의 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레이건호를 비롯해 모두 7척의 전함이 투입되고요. 네. 우리 해군은 40여 척의 전함을 참가시켰습니다. 동해와 서해에서는 후방으로 침투하는 북한군 특수작전부대를 경멸하는 시나리오로 대특수전 부대작전이 이루어지고요. 서남해역에서는 레이건호가 주축이 된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우리 공군의 전투기와 전술기가 함께 참가해 육해공 입퇴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은 물론 핵시설 타격의 군사적 대응까지도 각오하라는 대북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가 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규모 연합훈련입니다. 네. 이게 도발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느 정도나 위협을 느낄까요? 오히려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위협은 느낀다고 보는데 네. 돌출 행동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미 연합
연합훈련 과정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정도의 훈련이 있으면 김정은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라도 김정은이 뭐 김정일 참배했다 이런 방송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북한이 분명 없이 부담은 느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또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뭐 이 정도 훈련 과정에서 선제 타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오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정기적인 훈련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튼튼한 억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사실은 5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위협을 이렇게 저희가 맞이해서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오판으로 하는 거지 저희가 필요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 항공모함이 서해 전진 배치된 게 아니라 후방에 배치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뭐 군사 기획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네. 훈련 목적에 맞는 작전적 배치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배치를 함에 있어서 군사적 효용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국과의 관계까지도 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보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2010년에 네. 그때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워싱턴 호가 왔었는데 그때 중국의 반응이 엄청나게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려까지 다 해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네, 그러한 요소도 보실 포함되어 것 있다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홍 기자, 지난 해가 꺾어지는 해, 그러니까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규모 열병식도 있었고 중국의 서열 5인 류인산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축전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네, 중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서 축전을 보낸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라고 밝히면서 애써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지난해 당 창건일 70주년 기념일 때는 중국의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고 김일성 광장에서는 커다란 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나 동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5년 주기로 꺾이는 해가 아닌 만큼 아무래도 정치적 이벤트의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68주년을 기념한 축전 명단에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급 인사들은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당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도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지도부 명의로 축전을 보냈던 것과는 대비되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잇단 군사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점차 강경해지면서 북한의 전통 우호국인 중국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김정은의 동향이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보도가 안 나왔다 뿐이지 김정은은 뭔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였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과거 김정은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네. 아직은 안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어떠한 성과가 있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폼을 잡는 걸 좋아합니다. 네. 어떤 건설 현장, 스키장, 뭐 이런 것을 갖다 놀이공원 이런 것에 가서 성과를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그 홍수 피해 지역은 아주 처참하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메시지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 홍수 피해가 정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러한 뭐 업적 피해 복구에 보여주는 뭐 김정은의 사랑 네.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겠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갔었는데 이번에도 보도는 안 나왔지만 갔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북한 당국에 달려 있는 건데 하더라도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홍 기자, 유엔 안보리가 지금 북한의 추가 대북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방한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방한 4일째인 오늘로 4일째인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 대사는 10일 오후 홍영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우리 통일외교수장과 만나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와 중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민생용 대북 광물 교육이나 에너지 거래까지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파워 대사는 전날 미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안보리 국가들이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이를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만큼이나 북한의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파워 대사는 이날 자신과 인연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북한 인권단체 대표집과 탈북자 대안학교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네. 파워 대사의 이 같은 행보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표현이자 대북 인권 압박 차원을 읽힙니다. 네. 미국에서는 유엔 결의안 외에도 그 독자적인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미국에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홍상그룹이나 다른 기업들을 추적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을 다 제재한다. 세컨더리 2차 제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럴 경우 미국 기업도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지금 서로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당창건 기념일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그냥 도발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크게 전략 도발이라고 할 때 그 정치적 목적과 기술적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당 창건일 기념에서 무언가 쏘아 올리고 그것이 정권의 성과라고 홍보하는 목적인데 사실 작년에 70주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열병식까지 했고 이번에 그러한 홍보 효과는 조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필요성 분명 없이 장거리 로켓은 올해 안에 저는 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핵실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추가적인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수소폭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기술적 요인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계기가 될까 보면은 11월 8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런 전략 도발할 때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주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12월 17일과 12월 30일 북한은 5년, 10년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12월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이 되고 12월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5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